안녕하세요. 음악하는 정희안입니다만의 정희안입니다. 오늘 한번 찌끄려 제껴볼 이야기는 후시녹음, 전과 후 얼마나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영화 감독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특히나 영상 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장면에서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 시각적인 정보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겠구나 유추를 쉽게 해볼 수 있겠지만, 오디오 소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소스가 어떤 거였는지 유추를 해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각적인 정보가 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서예원 감독님의 1월의 피터팬이라는 제가 최근에 후시 작업까지 하게 된 작품을 가지고 전과 후의 사운드가 어떤 식으로 되어지는지 비교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가 이런 식으로 있고요. 이 영화의 감독님께서도 당연히 동시녹음 소스만 저에게 이렇게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동시녹음을 했었던 소스가 이렇게 기존 소스 폴더에 딱 집어넣어져 있는 거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후시 녹음을 하게 되면서 이 아래쪽에 트랙들이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 트랙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동일한 마이크를 가지고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소리를 딴 것, 그것이 하나의 트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젓가락 소리 1, 젓가락 소리 2, 종이 만지는 소리, 숟가락 소리, 그릇 소리, 이런 식으로 폴리까지 따놓은 거죠. 배우분들 후시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있습니다. ADR 폴더에 각각의 등장 인물들의 후시 녹음을 딴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동시녹음 소스부터 들려드릴게요. 영상 같은 경우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일부러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슬비, 그거 내려놓고 밥 먹어. 잘 안 쓰시죠, 다들? 일단 이 부분, 슬비 그거 내려놓고 밥 먹어, 이 대사가 마이크 뒤편에서 녹음이 된 소리죠. 그래서 후시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해결을 했어요. 이제 쓰시나요? 슬비, 그거 내려놓고 밥 먹어. 잘 안 쓰시죠, 다들? 이렇게 떴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동시녹음 소스를 들어보자고요. 방송이겠네요. 아휴, 또 한 해가 가네. 신년 목표 그리고 들어보시면은 이 동시녹음 소스의 환풍기 소리, 그리고 모터 소리, 이게 계속 뜹니다. 하는 소리 있죠. 마침 오늘 이게 올해의 마지막 방송이겠네요. 아휴, 또 한 해가 가네. 신년 목표 이것도 조금 멀리서 따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명확하지도 않고 환풍기 소리가 계속 배우분들의 대사를 계속 먹고 있죠. 그리고 깔끔하게 들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거를 후시를 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아휴, 또 한 해가 가네. 신년 목표 세우시다. 아닌가요? 내년엔 취업이 돼야 될 텐데. 그런데 이 부분이 원래 처음에 왔었던 동시녹음으로 듣게 되면은 아닌가요? 내년엔 취업이 돼야 될 텐데. 그런데 신년 이것도 마이크 한 대를 여기에 두고 멀리서 수음을 했을 때의 딱 그 소리죠. 근데 후시를 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각각의 소리들에 대해서 볼륨 조절이나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젓가락 소리 좀 없애주세요. 여기 젓가락 소리 좀 줄여주세요. 이 배우분의 목소리 좀 더 키워주세요. 라든가 시계 초침 소리도 더 키워주세요. 라든가 여러 가지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동시녹음 소스 그냥 이렇게 한 트랙 이런 식으로만 주시면은 그것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 소스 하나에 그 모든 소리들이 다 겹쳐져 있기 때문이지요. 한번 겹쳐져서 녹음된 소리는 다시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복원을 하시려면은 다시 녹음을 뜨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시 녹음을 뜨는 작업을 후시라고 합니다. 접어서 어디 넣어버리는 이제 입시는 챙길 게 없지나 많은지. 과거는 현 이 부분이 좀 발음이 부정확하게 들려요. 볼륨이 작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 배우분의 목소리만 키울 수 있느냐라면은 그것이 안 되죠. 그래서 후시를 따게 된 경우에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디 넣어버리는 요새 입시는 챙길 게 없지나 많은지. 과거는 현재와 교감한 이런 식으로 명료해지고 명확해지죠. 어떻게 배우분께서 발음을 하시는지도 정확하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후시를 땄을 때 여기에 앰비언스도 깔게 되고, 여기에 젓가락 소리, 숟가락 소리, 딸그락거리는 소리, TV 소리, 그리고 배우분들의 이 대사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또 계속 동시녹음 소리를 들어보게 되면은 이제 행복 끝이네, 윤슬비. 우리를 모이시 이게 환풍기 소리랑 같이 겹쳐서 계속 이렇게 들리니까 관객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시끄럽지?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소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후시를 하게 되면은 이제 행복 끝이네.
윤슬비? 우리 무의식 이런 식으로 되지요. 그래서 또 동시녹음 소리를 계속 들어볼게요. 문이 닫힌다. 꽝! 이거를 제가 후시를 따게 된 거는 문이 닫힌다. 꽝! 이런 식으로 해서 젓가락이 떨궈지는 소리를 보다 더 강조를 했고, 여자 배우분의 문이 닫힌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대사를 좀 더 뭔가 골려주는 느낌으로다가 볼륨 조절을 해놨지요. 그 다음에 그 독백처럼 나오는 구간인데, 먼저 동시녹음 소리를 들려드리자면은, 얘들아, 고등학교는 1학년 때부터 내신 다 들어가는 거 알고 있지?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 이 소스를 들어봐 보면은 그 파핑 노이즈라고 하죠. 퍽퍽 거리는 소리. 이게 지금 튀는 소리예요. 그리고 고음역대도 다 날아가 있는 그런 마이크를 쓰셨고요. 야, 그래도 교복 입을 때가 좋아. 즐겨. 요즘은 차라리 초딩 때로 돌아가고 싶다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고음역대가 깎여져 있고 전화기에 대고 말을 하는 듯한 그런 대사 되겠습니다. 이거를 후시를 따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되었어요. 1학년 때부터 내신 다 들어가는 거 알고 있지? 야, 그래도 교복 입을 때가 좋아. 즐겨. 각각의 배우분들이 각각 따로 이렇게 녹음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톤이 다 다르죠. 이 톤을 어떻게 맞추느냐, 그건 역시 후시 녹음이 답입니다. 이거를 마이크 기종이 달라서 생기는 톤의 차이는 믹싱에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후시가 답이고요. 그 다음에 들려드릴 사운드는 사운드적으로 조금 대굴박을 굴렸던 구간인데,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데 배우분께서 전에랑 똑같네 라고 하시는 구간이에요. 전에랑 똑같네. 이 대사를 현장 동시로 따신 게 아니고 전에랑 똑같네 이 대사를 그냥 따로 후시를 따셨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에랑 똑같네. 울리는 소리가 들어가 버렸어요. 간혹 이 울리는 소리를 제거를 해서 쓸 수 없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은데 안 됩니다. 이쁘게 되질 않아요. 이것 또한 역시나 후시가 답입니다. 이게 야외에서 친구한테 전에랑 똑같네 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후시를 딴 소스를 가지고 고음역대를 깎아서 리벌브를 2개를 걸어서 이런 식으로 프로세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낸 소리가 전에랑 똑같네. 이런 식으로 밖에서 들리는 듯한 효과를 최대한으로 내게 됐지요. 이게 그냥 동시녹음 소스를 그대로 썼다라고 하면은 울리는 소리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나오지는 않게 됩니다. 그 다음이 터널 씬이에요. 터널에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장면인데, 이게 우리 타임캡슐에서 나온 걸까? 그럴 수도 있고. 혼자 살아남은 거지. 이때 당시에 터널에서 동시 녹음을 했었던 소스에 터널에서 이 울리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소스 또한 후시로 따로 이렇게 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후시를 딴 소스가 굉장히 머디하게 들리죠. 되게 저음역대만 강조되어 있고 고음역대는 다 깎여져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차피 터널 안에서 울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후시를 딴 소스를 가지고 터널에서 말을 하는 듯한 효과까지 집어넣은 버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우리 타임캡슐에서 나온 걸까? 그럴 수도 있고. 혼자 살아남은 거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그리고 터널에서 말을 하는 듯이 이렇게 효과를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이 이제 야외 바다 씬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많은 감독님들께서 야외 바다 씬 이걸 굉장히 좋아하시죠. 하지만 파도 소리, 바람 소리, 주변에 다른 해변가에 있는 다른 뭔가 잡스러운 소리들 때문에 배우분들 대사는 막 저기 튀고 막 바람 소리 막 들어가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답은 무엇이다? 역시나 후시다. 먼저 동시녹음 소리를 어떤 식으로 따셨는지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넓다. 너무너무 넓어.
그렇긴 한데 그래서 뭐 좀 변한 거 있나? 주름이라도 생겼나? 그거 참 큰일이구만. 시험 망치면 전화해. 떡볶이 먹으러 가줄게. 바람 소리가 마이크를 때리고 해버리니까 배우분의 대사를 따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도 없고 이쁘게 들리지도 않습니다. 이 구간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아, 넓다. 너무너무 넓어. 그렇긴 한데 그래서 뭐 좀 변한 거 있나? 주름이라도 생겼나? 시험 망치면 전화해. 떡볶이 먹으러 가줄게. 그리고 이 구간에 어차피 BGM들이 깔리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극적인 효과를 더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파도 소리는 굉장히 줄여놓은 거예요. 왜냐면은 BGM이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냥 무조건 볼륨이 크고 볼륨이 크면은 이게 딱 합쳐져서 더 큰 볼륨이 되는 것이 아니고 큰 볼륨이 합쳐지면은 피크점을 치게 됩니다. 피크점을 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스피커가 찢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거를 극장 상영할 때 극장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아주 그냥 학을 떼면서 극혐을 하시는 행위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녹음 소스를 계속 들어보자면 알겠어. 순대까지. 됐지? 톤이 이렇게 바뀌죠. 이것도 후시를 하게 되면은 알겠어. 순대까지. 됐지? 이런 식으로 되고요. 또 동시녹음 소리에서 지터 노이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터 노이즈가 마이크의 샘플레이트와 녹음기의 샘플레이트가 서로 맞지 않아서 디지털 신호에 에러가 생길 때 찍찍찍 거리는 소리, 그걸 지터 노이즈라고 하는데 여기 이 소스의 어딘가에 지터 노이즈가 또 있더라고요. 동시 녹음을 먼저 했었던 소리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이 지터 노이즈 때문에라도 후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되었어요. 이렇게 일정한 톤으로 명확하고 확실하게 들리게끔, 그리고 하나 둘 셋 후 하는 장면인데 이 부분이 동시녹음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게 잘 안 들리고 파도 소리에 묻혔어요. 동시녹음 소스가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소스만 주셨기 때문에 파도 소리만 더 줄이고 뭐 배우분 소리를 더 높이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녹음 소리로 그렇게 하시려면은 각각 따로따로 따셨어야 돼요. 이거를 후반 작업에서 그렇게 만지시려면은 후시 녹음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따셔야죠. 제가 넣은 거 바람 소리, 그리고 각각 후시 녹음이 된 배우분들 대사, 그리고 바닷가 파도 소리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볼륨 조절을 다 해놓고 배우분들의 후시 녹음된 대사도 각각 볼륨 조절이 되어 있고 만들어진 소리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상 후시 녹음 전과 후에 사운드가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 어떤 식으로 소스를 만져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쭉 제가 직접 만졌던 프로젝트를 통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영화 작업을 하실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요즘 시대의 동시녹음 소리라는 것은 옛날처럼 마이크와 프리앰프가 귀하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동시녹음 소리는 이제는 거의 가이드라인으로 생각을 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보다 더 깨끗하고 확실한 소리로 다시 후시를 따서 깔끔하게 넣는 것으로 점점 그 추세가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업 드라마나 상업 영화는 무조건 후시를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동시녹음 소리가 필요가 없느냐? 그건 아니고
가이드 때문에 필요합니다. 의뢰를 맡길 때에 이 소리를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보다 더 풍부해지고 더 이뻐지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는 쪽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어서 작품 활동을 하신다라면은 보다 더 좋은 영화가 되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음악하는 정혜연입니다만의 정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